반갑습니다. 테크피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에서 크루즈와 구글의 웨이모의 자율주행 허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 서부에 위치하여 정치 성향도 매우 진보적이고 실리콘밸리의 바로 옆 동네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열려있는 사회인데요. 이렇게 자율주행이 허가가 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하며 테슬라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며 테슬라의 추후 움직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공익기관위원회의 3대1의 투표 결과로 크루즈와 웨이모가 서비스를 제한된 시간 및 구역에서 더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택시 라이드 서비스 업계 정상에 있는 우버와 리프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정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 경찰 및 소방 관계자 같은 교통안전기관 그리고 몇몇 지역구 주민들은 자율주행 서비스 확장에 대해 소프트웨어 에러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기술 개발자 및 다른 지역구 주민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장에 찬성표를 던진 듯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규정한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약 시속 100km와 안 좋은 날씨에도 운행을 할 수 있지만,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 시속 60km까지 가능하며 좋지 못한 날씨에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글과 GM 모두 투표가 완료되고 나서 정확히 언제부터 확장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주행하면 사실 테슬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왜 테슬라는 이 투표 결과에서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FSD는 현재 공식적으로 L3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총 6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L0부터 L5 자율주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테슬라 FSD는 현재 공식적으로 L3이지만 GM과 웨이모는 공식적으로 L4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L3는 주변 환경에 대한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복잡한 역량을 요구하는데, 테슬라의 FSD를 보면 이미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 차가 막고 있으면 잠시 역주행을 하면서 비켜 지나가고 6차선 비보호 좌회전도 잘 하는 등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FSD가 웨이모와 GM 크루즈보다 낮은 L3 단계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오펜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오펜싱이란 도로에 대한 3D 모델링화를 거쳐서 말 그대로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는 가상의 펜스를 세워줌으로써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철로를 까는 작업입니다. 웨이모와 GM의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 도시 일부 부분에 대한 지오펜싱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레이더, 라이더 그리고 카메라 같은 신호 감지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L4 자율주행을 받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사람의 감독이 필수는 아닌 옵션으로 요구되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오펜싱 작업이 요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지오펜싱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질 않아서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투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및 공격적인 확장이 주 목표이기에 지오펜싱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데 전 세계 곳곳을 지오펜싱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기에 기본적인 Visual Recognition 시스템을 가지고 카메라로 습득하는 시각 정보로만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오펜싱을 하는 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갑자기 도로에 사고가 나서 잠시 길이 막혀 있다던가 공사 때문에 꽃갈콘이 깔려 있으면 아예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시간 시각 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빠른 확장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시각 정보 해석 능력은 실제 사람보다도 뛰어난 수준이기에 라이더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어 빠른 확장을 하는데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이 있죠.
라이다르는 적게는 4,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도 가는 고가의 장비이기에 테슬라는 일찌감치 라이다가 필요 없는 비주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테슬라가 라이다 시스템을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 추측에 비주얼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도로 감지와 라이다가 받아들이는 도로 감지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잠시 시험 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라이다가 전혀 없이 웨이모와 크루즈보다 더욱 좋은 성능의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드렸던 비보 6차선 좌회전은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은 꿈도 못 꾸는 기동일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가 웨이모와 크루즈에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다는 것은 실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테슬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샌프란시스코시에 시각정보로서 충분히 지오펜싱에 대한 기술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L4 자율주행에 상응하는 주행 능력과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진보적인 도시는 이를 분명히 수용하며 테슬라에게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자율주행 시대로의 매우 큰 도약이며 지오펜싱과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의 자율주행이 아닌 테슬라의 FSD에겐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아예 또 다른 영역으로의 상승이 매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